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수시로 중경외시 라인에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의 내신과 비교과를 갖춰야 하는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내신과 비교과의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인 논술을 제외하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두 전형의 합격 확률을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내신 등급을 하향, 안정, 적정, 소신, 상향 총 5개로 나누어서 구간별로 합격 난이도를 제시해드릴 예정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도 판단 기준을 명쾌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교과 전형과 달리 학교별로 평가 기준과 인재상이 모두 다르고 전형별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5단계로 나누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 지표를 제작해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곧 다뤄볼 합격 확률과 판단 지표에 관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메이저 리서치 수시 컨설팅 프로그램인 메이저 전략 솔루션에서 쓰는 방법과 완전히 동일하다기보다는 아주 많이 간소화 및 보편화시킨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이저 전략 솔루션 안내 공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듯이 솔루션에서는 실제 대학교의 정량, 정성 평가 방식과 마찬가지로 생활기록부 내 여러 정량 지표와 비교과를 연계하여 서류에 대한 신뢰도와 함께 여러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지표를 활용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솔루션 진행자들을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소속 학교 양상에 따라 가지각색으로 발현되어 영상을 통해서 모든 내용을 전달하기에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댓글 기반 모의 정식 컨설팅 컨텐츠처럼 개별성보다는 보편성에 집중하여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의 순서로 정리된 내신 구간별 합격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라인 역시 스카이, 서성한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할지라도 내신 등급만 보는 단순한 전형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경희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비교과를 반영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원점수를 함께 고려합니다. 즉 내신을 따기 어려운 학교의 경우 이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최저등급 대신 면접을 반영하는데 이는 보통 교과가 아닌 종합전형에서 많이 보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우 독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정석적으로 운영하는 편이지만 이러한 변수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으니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와 올해의 트렌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표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별 개수당 지원 난이도를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 5개의 하향 지원의 경우 메디컬을 제외하고 일반 학과 중 작년 커트라인이 가장 높은 학과의 70% 컷 이상을 의미합니다. 매년 입결은 변동하기에 하향 지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합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 기준 일반적인 모든 학과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합격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 4개의 안정 지원의 경우 최근 인기가 매우 높은 생명, IT, 반도체, 상경 계열 등의 인기 학과에 작년 70% 컷 중간값 이상을 의미합니다. 즉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지만 합격 확률이 매우 높은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별 3개의 적정 지원은 전체 학과 작년 70% 컷 중 중간값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 구간의 학생들은 충분히 합격을 기대할 수 있지만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떨어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 붙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안정이나 하향 지원을 하나는 잡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별 2개부터는 합격이 쉽지 않습니다. 비인기 학과 중 70% 컷 중간값 이상을 의미합니다. 가치관에 따라 견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비인기 학과의 목록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구간인데 지원을 희망하신다면 확실하게 인기가 적은 학과에 지원하거나 또는 확실한 하향 카드 하나와 함께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별 1개는 전체 학과 중 커트라인이 가장 낮은 학과의 70%가 기준이 됩니다. 합격 확률이 0%는 아니지만 이쌤은 지원을 추천드리지 않고 싶습니다. 별 0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더더욱 지원을 추천드리지 않겠고요.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 확률을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인드셋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바로 교과 전형을 쓰는 학생들은 바보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당연히 학생부 교과 전형 합격자만큼의 역량을 갖춰야 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다를 뿐 실력은 똑같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학교에서도 더 우수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뽑히는 전형만 남기려고 할 것입니다. 즉 내가 교과로 합격하기에 부족한 만큼의 내신을 비교과로 만회해야 합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간소화된 비교과 판단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시립대학교 기계정보공학부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의 내신이 1.98등급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작년 수시등급을 살펴보면 교과전형의 합격자 내신 등급 중간값은 1.69입니다. 따라서 내가 합격하려면 내 비교과의 가치가 내신 1.98등급에서 1.69등급을 뺀 0.29등급만큼이 돼야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종합전형의 50% 컷 안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의 내신 등급과 비교하면서 안정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학생들이 합격한 이유는 그만큼 우수한 비교과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는 학생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정량적인 내신 등급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비교하고 그 차이를 내 비교과가 만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커트라인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거듭 말씀드렸듯 이 내신 등급 차이가 곧 학생부 종합 전형 합격생이 부족한 내신을 비교과로 만회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 수치를 알면 특정 학교, 학과, 전형에서 평균적으로 비교과를 중요하게 보는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기계정보공학부의 교과전형 내신 중간값은 1.69였고 종합전형도 확인해보면 중간값이 2.2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이인 0.55등급이 바로 서울시립대학교 기계정보공학부가 평균적으로 판단하는 좋은 생기부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나와 학생부 교과전형 합격생의 평균 내신 등급 차이는 0.29등급인데 교과와 종합의 내신 등급 차이는 0.55등급입니다. 즉 이를 나누어주면 내가 어느 정도의 생기부 수준을 갖춰야 합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해보자면 학생부 교과전형 합격생의 평균 비교과를 0점,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생의 평균 비교과를 100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신 1.98등급을 받은 학생은 생기부 점수로 54.72점을 받아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합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이 학생이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에 합격하려면 생기부 점수에서 56.52점을 받아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 등급이 2.02등급이라 이대가 더 유리해 보이지만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의 내신 등급 차이를 비교해보면 비교과를 얼마나 중시하는지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두 학교에서 모두 동일하게 비교과 점수 55점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서울시립대학교는 54.72점을 넘었으니 합격하고 이화여자대학교는 56.52점을 넘지 못했으니 합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학교별로, 학과별로, 전형별로 몇 점을 받아야 하는지를 비교해보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유리한지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합격자 중 절반 이상이 특목고 또는 자사고 학생인 경우입니다. 입결이 높은 대학일수록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이 많아서 예외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처음 예시를 들었던 서울시립대학교 기계정보공학과의 50% 컷은 2.22등급이지만 70% 컷은 5.76입니다. 당연히 이 학생은 비교과가 우수한 일반고 학생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특목고나 자사고로 인한 특이점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와 같이 서울시립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고 비율은 66%입니다. 50에서 70 사이의 비율이기 때문에 50% 컷은 일반고 학생이 70% 컷은 특목 자사고 학생으로 공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학교의 경우도 일반고 비율이 이보다 적지 않습니다. 중앙대학교 66%, 경희대학교 73%, 한국외국어대학교 72%, 이화여자대학교 무려 83% 이렇게 모두 60%를 여유롭게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50% 컷 중간값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일반고 학생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가끔씩 몇몇 학과의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이 60%대라고는 하지만 몇몇 학과는 일반고 합격생 비율이 50%를 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어불문, 중어중문, 도거동문학과처럼 외고 비율이 높은 학과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는 상위 50% 컷도 특목고나 자사고 기준으로 공시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쌤이 50% 컷 중에서 일반고가 확실한 곳들만을 추려서 학교마다 평균을 내두었습니다. 물론 평균을 냈기 때문에 학과별 차이를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과 구분 없이 학교 전형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가 내신을 극복하는 정도를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와 전형이 같다면 평가 기준 자체는 똑같으니까 객관적인 요소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과가 내신을 극복하는 수치는 저희가 미리 계산해 두었으니까 따로 직접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앙대학교는 0.22등급, 경희대학교는 0.53등급, 한국외국어대학교는 0.50등급, 서울시립대학교는 0.44등급, 이화여자대학교는 0.41등급입니다. 그러니 판단 지표를 활용하실 때 가급적 대학 어디가에 공시된 자료를 사용하되 그 자료에 나온 수치가 절대 일반고 학생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비교과의 실질적인 중요도인 Y-Z를 방금 말씀드린 등급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로 우수한 비교과를 가져야 하고 어느 학교, 어느 전형이 가장 유리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경외시 합격 확률 미리 보기 컨텐츠를 마치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에서 말씀드린 판단 지표와 저희가 실제 솔루션에서 사용하는 지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 솔루션에서 활용하는 지표는 소장님과 운영팀 차원에서 오랜 기간 꾸준히 개발 및 업데이트 해오고 있는 지적 재산인데다가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판단 지표를 알려드렸는데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도 직관적으로 지원 난이도와 학교별 유불리를 바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실제 솔루션에서는 조금 더 통계적이고 복잡한 지표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비교과 평가 기준도 학교별로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생기부라 해도 받게 되는 생기부 점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의 예시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신 1.98을 받은 학생의 경우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가 서울시립대학교 기계정보공학부에 비해 더 높은 비교과 점수를 필요로 하기에 더 불리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내 생기부가 이화여자대학교 또는 수학과의 평가 기준에 더 알맞은 생기부였다면 같은 생기부라 해도 다른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유불리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요소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요소는 많습니다. 그러니 세부 전략은 조금 더 고민하셔야겠지만 오늘 컨텐츠에서 내가 모범 생기부와 비교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기에 부족한 내신을 만회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기준을 확실하게 세우실 수 있다면 틀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가 수시로 중경외시에 도전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